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김원식 선생님 모시고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왜곡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우선 구체적인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대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슈린 카트 미 국방장관이죠. 한미 국방장관 회담 참석자 한국을 왔는데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유는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배치할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치 시기도 그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생산 완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생산이 완료된 후에 배치 가능성이나 몇 개나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그 미국 정부가 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던 것과 좀 다른 뉘앙스고요. 약간 한 발 빼는 분위기인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애슐린 카터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죠. 한국에서 아마 회담하고 그렇게 발언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삼노라 합니까? 협의도, 협상도, 배치도, 하여튼 전혀 안 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6월 아마 20 며칠경에 첫 보도를 했습니다. 한반도, 즉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의 부지 조사까지 다 끝났다. 그래서 이 사드를 배치한다. 아마 거의 특종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미 국방부 소스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담당 기자가 해서, 그리고 제가 미 국방부에 전화도 하고 많이 알아봤는데, 그때 지금 이 애슐린 카터 장관이 하고 비슷한 얘기를 제프리 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생산 중이고 이러고, 그러고 구글을 봐라까지 지금 꼭 한국이 아니라도 여러 군데 한테 이렇게 공부를 좀 해라. 나한테 이런 식의.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금 이제 앞서간 보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작년 8월 달에 저한테,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프리 풀 대변인이 아니고 다른 제프리 풀이 잠깐 휴가였는데, 엄청난 답변을 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언론 매체에,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민중의 소리에 기사를 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미국은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사드도 아니고, 미국은 한계 샤드의 한반도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진 건 아니다. 그리고 샤드 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구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언론 샤드가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많은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최근에 어떤 답변이 왔느냐? 최근은 그러면 미 국방부 입장이 뭐냐?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인가요? 3일 전에 받은 답변을 조건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드에 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했으면 이제 답변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잠재적인 사드 배치에 관해 어떠한 협상이나 토론이 없습니다. 한국하고 없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사드에 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을 것이며 사드 관련 성명이나 스토리랍니다. 화제에 관해 매일 반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왜 나왔냐면 제프리 풀입니다. 역시. 왜냐면 답변이 없어요. 요즘은 물어도 한 달 사이에. 최근에 하도 제가 전화로 쪼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온 겁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 미 국방부가 사드에 관해 발표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한 8개월입니까? 11열흘간의 이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권 대표님 질문하시는 그럼 미 국방부의 어떤 정책,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하는 정책이 변한 것이 없는가? 제가 생각할 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갖고 놓은 것인가? 그건 조금 나쁜 표현이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치고 빠지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게 대시했던, 사드를 배치를 하려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외신이 발표가 돼가지고 이게 부상화됐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다 보니까 이만큼 한 거고, 미 국방부 정책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왜 변한 게 없냐면 제가 이 대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이렇게 하겠죠. 그 샤드가 자꾸 보도가 나오면은 자꾸 이제 반대하고 반미로 간다. 이렇게 약간 협박 단도 했겠죠.
사실일 겁니다. 아마 이 국방부 관계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야 이거 남한 측의 사우스 코리아의 어떤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지만 언론 플레이는 좀 그만하자. 예, 그런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작년 6월부터 오늘까지 미국 방부를 엄청나게 상대하고 관련 문서, 관련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도 미국 방부 정책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결정적인 배경 이유가 무엇인지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외신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는 또는 미국은 한미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국 정부와 특히 미국 방법이 묻겠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미사일 위협인지요. 예. 이 샤드를 고고도, 아시다시피 약 40km, 150km 가는 고고도 미사일을 격파하는 건데, 한국 여러 가지 언론에 뭐 몇 킬로, 저기 뭐 부산, 여기 대구 이남으로 쏘는 거는 좀 고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타격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느 고고도 미사일 타격 체제가 그렇게 고만한 거 쏘는 것 같고, 이 비싼 이걸 합니까? 북한은 장사정포, 다단도포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많지만 기갑사단이 많지만 그걸 가지고 대구나 평택, 서울 다 때립니다. 굳이 왜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저기 대구, 저기 부산 쪽에 뭐를 공격하겠다고? 예, 우리 지금 미군 기지도 위에 다 있는데 예, 뭐를 공격할 겁니까? 북한이 조금 바보가 아니고선 북한이 날아가는 건 괌으로 가겠죠. 일반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도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무슨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사일입니까? 한국 국방부가 이건 제대로 자료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한국 발표. 어떤 미사일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샤드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 국방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협의 없었다. 뭐 미국 통보도 받은 적 없다. 우리 협상도 안 했다. 발을 빼는데 일부 언론들이 그런다고 또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반드시 샤드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레이더를. 그런데 한국 국방부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요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샤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대비용입니다. 가장 최첨단한 이 샤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레이더가 탐지 장치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유는 동북부 서방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요격 미사일들, 그 전함 미사일, 항공모함 미사일 이렇게 비대칭 전략들이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정찰을 하고 발사 즉시 파괴를 하겠다는 중국 대치용이고 또 이게 워낙 탐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야 또 이게 대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샤드 또는 샤드 레이더가 한반도 사우스 코리아에 배치가 된다면 이 문제를 그 국가안보에 공식 거론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반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자꾸 이게 방어적용을 하는데 미국의 MD 정책은 방어용이 아니다. 미국이 자꾸 전진 배치에 온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핵무기를 장착까지 단 핵무기는 안 달겠다. 다만 정교한 그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로 해당 배치 지점을 전부 전면 폭격을 준비 다 해놓겠다. 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나라 국민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두 자꾸 방어하는데 이거는 공격용 무기고 그게 MD 너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러시아 앞으로 들어오지 마라. 오면은 그 샤드 배치되는 곳곳마다 딱 준비해 놓겠다. 작년에 그 푸틴 입장이었다는 거죠? 예. 최근까지도 러시아 입장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푸틴 대통령이 공식 그 NSC에서 국가안보에서 발언한 거예요. 대통령 발언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국민들 아시죠? 뭐 외교부든 뭐 시진핑까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와서 생각 잘해라, 판단 잘하라고 직접 얘기한 거고, 왕이 부장은 물론 또 최근에 뭐 부부장입니까? 모든 오는 사람마다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협박할 수 있죠. 생각 잘해라. 어쨌든 그렇게 반대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배치가 되면 자기네들 전력이 다 상실되는 거죠. 이게 강대국 간의 이게 대결에서는 바로 코앞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샤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 대중국 견제용, 그 다음에 러시아 견제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한반도를 MD 전략에 넣겠다는 겁니다. 우리 남한을. 미국 MD 전략에 넣어가지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돈이 없어요. 시퀘스트 돼가지고. 그래서 한반도에 한 개 정도는 주한미군을 배치하면 그 다음부터 2개, 3개를 배치할 때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거기엔 반드시 북한의 위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전혀 이게 방어 못한다는 거 아니고 굳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만약에 10%, 5%? 한 5%, 10% 되겠죠. 우리가 5%, 10%의 대구 이남을 쏘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하기 위해서 1조나 2조 되는 거를
왜 우리가 평택 지역에 와야 되는지는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이랑 한국 국방부나. 그러니까 이 신의 입장을 딱 놓고 보면 배치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부대가 이 한반도 그 사드 기지로 딱 배치되는 그런 형국이 생기는 거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 간에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각 미군기지나 이런 데를 다 지금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도 조준하고 있고 최근 북한은 미국까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본토까지도 이제 조준한다 하고 있다. 확인은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도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은 뭐 모든 지금 매체에서 미 본토 다 끝나고 조준하고 있다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국 기지나 이런 데 괌이나 일본 기지 전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각각의 군사기지를 다 조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다 조준하고 있고요. 중국도 우리 쪽에 다 조준하고, 이게 강대국은 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샤드가 배치되면은 더 조준하겠죠. 즉, 샤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이따 말씀드린 레이더를 죽여야 됩니다. 즉, 눈을 멀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샤드의 가장 중요한 탐지 레이더가 배치되는 지점에 그 지점에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배치되겠죠. 그리고 인근 다른 미사일도 그쪽으로 조준을 털겠죠. 털어서 바로 배치되겠죠. 그게 강대국 간의 파워 게임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보수 매체의 보도 기사에 따르면 이 사드의 전방 배치 레이더 사거리가 600km, 탐지 거리가 60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을 커버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긴장하지 말아야 되고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북한의 미사일 대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입니까? 2달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 우리가 뭐라고 세대할 때 앞 매체인데 네. 군사 전문가라는 분이 전방 배치 레이더가 뭐 600km밖에 안 돼서 이거는 뭐 중국을 커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거 중국의 이게 너무 우려다. 이걸 왜 한국 정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뭐 대단하게 쓰더라고요. 네. 한 며칠을. 네. 깜짝 놀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그 여담인데 600마일을 잘못 봐가지고 600km를 하는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드는 이렇게 샤드라는 거는 전방 배치 레이더, 그 다음에 후방에 배치한 레이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선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샤드다 하는 거는 사실은 포대입니다. 미사일. 즉,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8개가 들어있습니다. 발 미사일이 이렇게 이동형 차에 이렇게 딱 배치해. 요게 한 6개 정도 하면 한 개 포대가 됩니다. 하나의 포대가. 이게 총 한 48기가 딱 있겠죠. 한 개 포대에. 동시에 이렇게 막 쏠 수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샤드입니다. 그냥. 요격 미사일. 샤드 미사일? 예, 미사일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지금 중국이 반대하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막 하고 하는 건 바로 레이더입니다. 이 샤드는 참고로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드는 약 한 6천억에서 8천억 가는 포대고, 여기에 따라와야 되는 게 바로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AN TPY2라는 레이더인데, 이게 아미, 네이비, 그 다음에 이 TPY가 중요한 건데, 이게 트랜스포터블 레이더의 약자입니다. TPY가. 트랜스포터블한 레이더예요. 이것도 지금 보수 매체가 어디 하나 배치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지금도 만약에 이제 권 대표님이 아까 평택이다, 대구다 이런 얘기하는데, 평택에 와도 이거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예,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것도 부대인가요? 레이더 부대가 이동할 수 있다? 예, 그게 스콜버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콜버스형 레이더랍니다. 예, 한국이 잘 보도가 안 되는, 이동합니다. 물론 그게 평택 미군기지 있다 갑자기 서울 앞으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가 핵심인데, 또 한 가지 여기서 핵심은, 지금 전방 배치 레이더가 탐지 거리가 어떻다. 후방 배치 레이더가 탐지 거리가 더 어떻다 하는데, 틀린 겁니다. 레이시온사에서 만든 이 레이더는 동일한 레이더입니다. 똑같은 스콜버스형 지금 사진에 보시는 레이더인데, 근데 단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워드 베이시스 모드, 즉 전방 배치 모드, 그 FBM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터미널 모드, TM 모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모드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하신 앞에 그게 FBM 전방에 배치된 이 사드 레이더가 600km밖에 안 된다 하는데, 주권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이 전방부대 사드 레이더를 운영을 하려면 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부를 지금 띄워주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up to 플러스 1000km입니다.
앞에 있는 배치 레이더가 600km가 아니고 1000km 이상 디텍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방이. 전방 배치 레이더는 1000km를 커버한다. 1000km 이상 플러스. 예. 예. 뭐 후방 배치는 이론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이더는 전방이든 후방이든 1800km, 약 2000km를 전부 커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경 1000km에서는 이잡듯이 레이시온사의 말에 의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야구공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공이요. 미사일이 아니고 야구공. 그래서 그 친구들 말입니다. 야구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구공을 던지는 투수 파악하는 건 쉬운 중목기다. 예. 큰 미사일은 당연히 파악하겠죠. 네. 예, 레이시온사의 자랑입니다. 이것도 지나간 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이 샤도 미사일의 스콜버성으로 생기있죠? 앞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열 전지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25,000개의 이 레이더 소자들이 있어요. 각각 조그만 레이더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파가 센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뭐 60도 정도 하면 한 600, 1000km, 120도 하면 1800km 이렇게 작동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방 배치 모드에도 얼마든지 2000km가 커버가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자기는 커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똑같은 하드웨어니까요. 예.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600km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전방 배치 모드와 후방 배치 모드의 AN/TPY2 레이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레이더가 2개가 있으면 또 3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2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영 지침에 2개를 이렇게 설치하고 커맨드 통제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저 사진을 보고 앞에 거기에 있는 통제센터가 있고 또 이게 또 중앙 통제센터에 다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통제센터에서 이렇게 오고 커맨드 센터에서 가고 뭐 우리 용산 벙커가 있다면 뭐 어딘지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고 오키나와 기지도 가고 태평양 사령부 7함대 동시에 전부 이 자료를 받아서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예, 동시에 자료 받고 당연히 이 자료는 사드 포대에 바로 전달되겠죠. 그래야 이게 발사를 하니까 그 미사일을 요격하려고 발사하고 가면서 미사일과 똑같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날아가는 순간부터 다다다다 계속 탐지하겠죠. 이 미사일이 어디로 간다. 그럼 계속 실시간 받으면서 가서 이걸 격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세트 장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샤드 포대는 아까 말씀드린 6, 7천억 정도. 왜 이게 우리가 1, 2조 가까이 드느냐면 샤드 포대 하나 오는 게 아니고 록히드 마틴사에서 만든 샤드 포대도 하나 와야 되고 이 미사일도 2개가 와야 되겠죠. 최소한 6,500 2개 와야 되고 또 중앙통제센터, 이동형 통제센터, 또 중앙통제센터 연결 이런 거 모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샤드 포대 하나 배치하는 데면 그러면 또 모릅니다. 이거 뭐 뻥튀기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1, 2조 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더가 전방이든 후방이든 똑같은 레이더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똑같은 레이더고 교본에 의해서 전방 배치 레이더는 딱 조정을 60도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디텍트 거리가 1000km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방 배치가. 근데 600km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계산이 600마일이면 1000km라고 하는 거죠? 예. 모 매체 군사 전문가께서 뭐 그렇게 잘못 보셨겠어요. 그분이 이 방송 보시면은 김원식 그 재미 언론인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 내일자로 모 매체에 또 반론을 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내시면 국민들이 다 이 방송도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주권 방송도.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중국까지 다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 600km밖에 못 보는데 중국 너가 왜 그래 그 난리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 기사에서. 내일 또 반론을 내시면 됩니다. 제가 최초로 미 육군 교본을 지금 육군 방송을 처음으로 이게 대한민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거니까 육군 교본이 잘못됐다고 미국군 내일 모 매체에 발표하시면 됩니다. 600km를 딱 보고 600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너무 안심이 돼서 킬로미터를 증가하니까. 근데 이 육군 교본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이전 단계의 사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가요? 예술인 카트 장관이 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배치된 거는 조금 예전 사드 레이더입니다. 예를 들어 AN/TPY2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최근에 중국이 초음속 그 폭격기도 개발하고 엄청나게 군사 무기는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레이시온사의 부사장이 뭐라 했냐면 최근에 벌써 10년 전부터 개량형 사드를 준비하고 있다. 자기네들은. 이 개량형 사드는 스택트 그 TPY나 또는 뭐 그 롱 디스턴스, 그 레인지라든지 이 개량형이라는데 지금 이걸 제작하고 있어요.
이 샤드는 보다 더 정밀하고 샤드 레이더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샤드가 아니고 이 레이더는 보다 더 정밀하겠죠. 아마 한국에 한반도에 배치된 이게 배치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배치된다면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1000km, 2000km짜리가 아니고 신형 샤드 레이더가 지금 제작하고 있고 아마 이게 곧 아마 배치가 되겠죠. 그 한반도에. 국방장관이 네. 얘기했던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 단계가 이 신형 사드 레이더. 이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보면 아 샤드 레이더도 이제 생산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샤드 레이더는 이미 전 세계에 다 배치되어 있고요. 뭐 아까 국방장관 미국 가정섹터가 전 세계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는데 이게 좀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애슐린 카터 장관하고도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샤드와 레이더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레이더만 배치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이더는 네. 이미 일본, 터키, 이스라엘 일본에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샤드 미사일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샤드 미사일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이 레이더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레이더는 이미 배치가 돼 있고 한반도에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거는 신형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면 샤도도 없고 이제 생산하는 거구나. 근데 왜 한국 언론이나 한국 이게 난리일까가 아니고 이미 다 배치가 돼 있고 아마 신형을 얘기한 거겠죠. 예, 지금 다 신형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 레이더는. 지금 이게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미국의 MD 체계잖아요, 그죠? MB 시스템의 하에서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어디가 지금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일부 알려졌지만 이것도 주권 방송을 통해서 미국 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의 사드 레이더 ANTPI-2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터키,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미, 중부, 관할, 미국 땅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일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드가. 그래서 애슐린 카터 국방장관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누구와도 협의 안 했다는데 샤드 레이더가 이미 이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이더가. 그리고 이 지역에는 레이더만 있고 사드 포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포대는 지금 미국에 3개 있고 괌에 하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답변을 보시면 미 육군은 1개를 괌에 1개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치됐거든요. 작년에 역시 북한 미사일 그 어떤 핑계로 했는데 괌 정도는 북한 미사일도 맞아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중국도 다 커버하겠지만요. 괌에 배치된 거는. 예. 그 우리 저에게 괌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왜 한반도 측경지대 바로 앞에 와야 되냐 이거죠. 괌에 이미 다 배치해 놓고. 예. 미국은 사실 이미 배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된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답변에도 6개겠죠. 이 레이더가 레이시온사 레이더가. 예. 참고로 올해 샤드만 4억 6천 달러 또 이 레이더는 5억 달러 또 추가로 예산 요청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방부가 예산 미국 오늘 예산에 그래서 미 미사일 방어국장이 와서 샤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애슐린 카터 국방장관은 한국에 와서 조금 주춤거리는 발언을 한 거죠. 예. 뭐 저기 비용이 정해져 있으면 뭐 생산 기수 몇 개를 생산할지가 거기도 나와 있겠는데요? 그렇죠. 한 달, 2달 차이는 있는데 한국의 어떤 여론이나 한국 국방부의 정부의 논의보단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한 압력을 넣겠죠. 둘이 싸우겠죠. 너 정말 배치해? 그럼 우리 또 하나 배치할게. 뭐 이렇게 싸울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곧 배치되고 하는 게 아마 내년쯤이나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한반도에 미 육군 부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새로 나오는 2개는. 별로 배치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뭐 가장 또 이게 무기 잘 사가는 또 사우스 코리아에 배치해놔야. 그리고 군사학적으로도 이거는 뭐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굉장히 지금 아시겠지만 재균형 전략이래 가지고 중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반도 치고 나오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밸런싱 재균형 전략의 가장 핵심은 이 MD를 빨리 한반도 그 접경 바로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군사학적 전략적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생산 완료 시기가 대충 예상이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애슐린 카터 장관이 지금 이 발언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샤드는 이미 과거부터 단계별로 생산되고 있고 착착착착 생산돼 가지고 지금 괌 샤드도 있고 이 레이더는 이미 국방부가 저한테 준 답변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레이시온사에 또 만들고 이 착착착착 만드는 거를 올해 약 한 10억 달러 또 예산을 내년도 또 달라고 전년도도 아마 한 14억인가 될 거예요. 계속 예산 받아갔어요. 착착착 만들고 있어요. 뭐 제 생각에 올해 말인가 내년 초에 2개의 그 샤드, 그 2개 포대고
그다음에 레이더는 또 더 있어요. 제가 샤드는 계속 생산되고 있고 배치되어 왔고 레이더도 이렇게 이미 6군데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고 있고 앞으로도 배치되는 그런 계속 뭐 인재 생산 단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레이더는 신형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반도에 신형 레이더를 배치하겠다 이런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말씀 지금 만약 들어보니까 예. 평택이고 대구고 이게 별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어디 없습니다. 예, 의미가 음, 없습니다. 예, 한국 지금 언론 기자분들은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게 거미줄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에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는 이유는 이게 해상에는 이게 돔 같은 거 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엑스밴드 레이더입니다. 큰 해상용. 네. 그 큰 게 저 일본 쪽에 딱 있고요. 지금 일본에 2개 있죠. 지금 이게 국방부 인정한 대로 이게 이 레이션사 레이더가 사드 레이더가 우리는 사드 레이더라 하는데 이게 1800km 다 커버합니다. 그 다음에 괌에 있죠. 작년에 배치한. 네. 괌 일본부터 1800km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웬만한 건 다 커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반도에 와야 되느냐면 바로 전방 배치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는 사실 전방 배치, 후방 배치가 의미가 없어요. 한반도 땅덩이가 좁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에 하나가 있다 치면 중국에서 하나가 물론 북한에서 날라오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코앞이니까. 중국에서 날라오든 러시아에 날라오면 이 전방 배치 레이더가 첫 번째 딱 탐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방 배치다가 각도를 낮게 해서 탐지 거리를 좁히는 이유는 정밀 탐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앞에 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1000km 돼도 된다는 거죠. 이 각도를 낮추면서 정밀 탐지를 하면 그게 1차 탐지하고 일본이나 괌에 있는 것도 동시 탐지하겠죠. 동시에 탐지. 네. 왜냐하면 1800km니까. 그게 모든 샤더들이 이렇게 탐지를 하면 탐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동시에 만약에 한반도 평택에 사드가 있다면 샤드 미사일한테도 갈 거고 괌에 있는 샤드 미사일한테도 갈 거고 일본에 갈 거고 이건 또 동시에 샤드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저기 지상 요격용 미사일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군함 그 요격용 우리 이지스함급들 요격용 미사일 있잖아요. 동시에 다 가는 겁니다. 다 가서 동시에 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 거고 또 그 정보는 아마 패트리어트까지도 가겠죠. 또 밑으로 내려오면 또 이래 가는 거고 거미줄 작전을 위해서 앞에 놓겠다는 거. 그리고 군사 전략학적으로 적과의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 앞에 딱 하나 놔야 전체가 완성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드 미사일 뭐 이런 게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사드를 그 레이더에서 포착된 그 정보가 사드 미사일에만 내려지는 게 아니고 온갖 곳에 전 세계에 산지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대에 다 이제 명령이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원칙은 샤드는 이렇게 배치된다는 그 원칙이 미 육군이 해오는 게 전방 레이더, 그다음에 샤드 포대. 뭐 이건 포대는 한 개, 두 개, 몇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다음에 후방 레이더, 그다음에 이게 통제센터, 또 중앙 통제센터. 이렇게 다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요 한 세트가 유지되는 건데, 요 세트의 정보는 당연히 가겠죠. 예, 당연히 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미국은 자기들 다 탐지하고 있어 발표 안 하는데, 되게 우리나라 국방부가, 뭡니까, 우리 이지삼이 탐지를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나가면. 이중, 삼중으로 다 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찰 위성에는 전부 아마 정보가 공유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치 사드 도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관여할 그리고 결정할 권한이나 협상 가능성도 있던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보도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허용하고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과연 있는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이거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권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제 조국이 제 나라가 저는 뭐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 정부나 국방부를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봐야 우리 국가 이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전부 다 우리가 전면 대응을 할 수 있으면서 국가 이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군사 주권 문제, 특히 뭐
가장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전시 작전권 아닙니까? 네. 정치 작전권 지금 없는 거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샤드 문제도 지금 권 대표님 잘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뭐 청와대나 뭐 우리나라 정부가 모두 협의한 바도 없고 뭐 전부 없다, 미국도 없다는데, 그러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안하겠어요. 만약에 미국이 협의한다면 반대하겠습니까? 그럼 반대한다면 됩니다. 예, 우리가 뭐 별로 필요도 없고, 중국도 지금 난리치고 있고, 또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중국이 또 경제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중국 무역 교역이 미국 교역, 일본 교역 또 몇 개국 다 합쳐도 한 10개 아마 합쳐도 일본, 중국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과거에 이제 북한 보고 지금 제가 너가 자꾸 그러면 원유 끊는다고 하는 식으로 대한민국 자꾸 그러면 우리 이거 한 50% 줄이겠다면 우리나라 경치 그냥 휘황창합니다. 예, 중국 휘황창 안 해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그냥 갑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런데 과연 이 샤도 문제가 왜 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바대로 한국 정부가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반대합니다 하는 권한이 과연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답을 또는 결론을 물론 제 주장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느냐?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밝혀지고 했지만, 종전되고 나서 1958년부터 59년인가요? 핵무기가,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특히 전술 핵무기죠.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 허락 받고 왔습니까? 안 받아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노태우 정권 전인가요? 나갔습니다. 핵무기가. 거의 지금 다 나갔다는데, 한국 허락 받고 나갔습니까? 또는 한국 정부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 초와 지금 2015년에 한미 간에 뭐 바뀐 게 법적으로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한미 상위 방어조약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면 한미 상호 방어조약 제4조입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며,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걸 왜 제가 굳이 읽어드리냐면, 뭐 다 아시죠? 아시면 참 불평등 조약이 다 많이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허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다는데, 이게 무슨 미 합중국은 이를 또 accept, 수락한다. 참, 뭐 고맙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한국의 담당자들은. 이런 상호 방위조약 이상한데요. 이게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읽어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시간까지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자, 여기서 주권방송을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비들이 오고 가는데 대한민국 국방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군사 작전 중에 뭐 이렇게 B-52, 요즘은 안 오는 모양인데, B-2, 막 날라옵니다. 한국 국방부한테, 또는 우리가 날라가는데 좀, 날라간다, 절대 통보 안 합니다. 2년 전인가요? B-52가, 열도 우리 사격장에 왔을 때 한국 국방부가 늦게 보도자료를 냈죠. 괌에서 출발한, 그래서 제가 그때 단독했죠. 미국 공군은 칠함대 어떤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본토에서 날아간 거예요. 네. 본토에서. 장시간 비행해서 왔다. 출발지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과연 한미 합동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할 수 있겠죠.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는 건 당연히 데이터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미 합참에서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그 외곽에 있는 거, 그 외곽에 어떤 잠수함이 온다 뭐가 온다 알릴 필요도 없고 알리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 있는 기갑사단이 이제 순환 배치를 한다. 한국 정부하고 국방부 협의라서 순환 배치합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코스트 예산 때문에 순환 배치하는 거고, 두 번째 순환 배치는 미국의 고도 전략입니다. 이게 자꾸 바꿔야 전쟁터 이게 바꾸는 것이 순환 배치입니다. 미국의 협의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고, 발표만 한국 주동군이니까 한미연합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러면 못 밝혀요. 국방부 모 관계자도 제가 똑같이 물었고 똑같이 논쟁을 했습니다. 국방부 답변은 뭐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협의 안 하면 한미 간의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한미 간의 신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또 뭐 전문가들 제가 다 제 생각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겠죠. 왜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권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럼 우리나라가 맞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샤드 배치는 대한민국 정부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뭐 저부터도 솔직히 이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다. 이 샤드는
워낙 군사 전략, 아까 말씀 대러시아의 전략적인 특히 샤드 레이더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달부터 또는 그 전부터 계속 생산되어 온 거기 때문에 요번에 온 거는 어디를 배치를 할까 해서 한반도를 미 국방부가 정확하게 찝은 겁니다. 미 국방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전화 그렇게 보도를 함부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부지조사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줬잖아요. 한 개 사더라고. 한 개 사도 오면은 두 개의 레이더가 와야 되겠죠. 지금 미 국방부를 배치하려고 다 작전이 뭐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딱 하니까 외신에 보도되고 하니 중국 외무부 성명 발표했죠. 러시아 작년에 방금 말씀드렸고 러시아 NSC 하면서 자꾸 미국이 MD 앞으로 오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샤드까지 남한에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러면 가만 안 있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는 부지 조사를 하면서도 상의할 이유,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지만은 상의할 이유도 없고 협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방부나 대한민국 정부는 저한테 반론을 펴셔야 돼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천만의 말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해야 되겠죠. 이제 문제가 이제 완전히 꼬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샤드가 오면은 샤드도 오고 미사일도 오고 대개 한 5km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전파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해서 야구공도 식별하는데 보통 이렇게 한번 5km 정도에는 이게 교본도 이렇게 이제 좀 출입 금지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한미군 기지에 보통 5km 많습니다. 전방에. 예. 그래서 아마 최근 한국 모 보도에서 가장 넓은 게 7곡이다 해서 원래 주한미군은 처음부터 7곡에 대구 밑에 또 미군 기지 하나 있죠. 거기 했다고 관계자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평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권방송 때 처음으로 말씀드린 그게 평택에 어떤 7곡이 가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워낙 광활하게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7곡의 부지에 온데 대한민국 정부하고 무슨 부지를 협의를 합니까? 자, 지금 한미 상호 보안 조약이 이미 땅 줬잖아요. 침해 법권지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군 영내에 일어나서 나는 사건을 대한민국 검찰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영내에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내, 미군끼리는. 미국 법에 의해서 하겠죠.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 평택에 부지에 배치를 한다. 자기 부지에. 이미 미군 부지인데. 왜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협의하죠? 핵무기 들어올 때 협의하고 왔습니까? 배치 다 했잖아요. 대구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대구부터 해가지고 각각 현대건설이 다 했잖아요. 그것도. 이 얘기 들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현대건설을 해갖고 그 짓고 엄청난 거 짓고 콘크리트 잔벽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언제 한국 정부가 오케이 거기에 좀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묻고 싶어요. 어떤 법이 한미 상호조약이 어떻게 바뀌어서 혹은 그 사이에 다른 협정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주둔 미 국방부는 상시주둔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답변. 상시주둔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나 협의해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나 국방부가 내일 반론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예,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동안 간간히 알려졌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마치 한국 정부가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드 문제에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문제 또는 고주파를 발송하기 때문에 어떤 전파, 어떤 허가권 이런 문제들도 하는 전문가들도 계신데 지금 2015년입니다. 그동안 이 샤드의 레이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한미군에 많은 레이더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했을까요? 협의를 했을까요? 아마 스텔스 폭격기나 뭐나 많은 신형 무기들도 왔다가 똑같은 기지니까요. 왔다가 연습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개적인 사격장은 이게 폭격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허가를 받으면 한번 그거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와서 사격하는 건 미국 마음대로 사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협의할 필요 없어요. 용산기지, 평택기지, 동두천기지 한미 상호보약 협정에 끝났잖아요. 협의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뭘 배치하든 거기서 미군이 어떤 군사 연습을 하든 예.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권한이 거기 있나요? 이게 샤드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아니 이제 많은 조금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건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냥 딱 배치하면 이게 뽀록은 나겠죠. 그러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나 어떤 다른 정부터 나가면 한국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신뢰는 깨지는 거 맞죠. 상황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군사 적군이 없다 하는데
이런 문제, 바로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우습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하니까 이러한 중요한 전략 무기를 배치를 하는데, 물론 미군 기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협의를 안 했고, 협의를 미군이 안 한 이유는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외신이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난리치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방부 관계자는 뭐 내부적으로는 협의했다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협의 안 했다잖아요, 전부 다. 공식적으로도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 보니까 뭐 5군데까지 부지 조사를 했다는데, 참 협의 안 했다는 것도 우습지만, 글쎄요, 저는 뭐 한국 국방부가 지금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깨놓고 그 우리하고 권한 없어, 자기네들이 알아서 뭐 어디 조사를 했겠죠, 이렇게 하든지. 이게 우리 현실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방송 중이지만은 뭐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이걸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뭐 협의한 적도 없다, 뭐 통보 온 적도 없다, 디스커션 한 적도 없다, 디베이트 한 적도 없다.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그 본질을 보자는 거죠. 모르는 분들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협의한 적도 없고 만약에 협의가 오면은 우리가 어떤 막을 권한도 있고 있겠구나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어떤지 그 본질을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랑 뭐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한미 간의 이 불평등 구조 자체를 가리기에 좀 급급한 것 같고, 네네. 또 보수 언론이나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배치의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했지만 그 어디서 나왔는지 600km밖에 안 된다고 중국 보고 안심하라고.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대담을 해서 지금 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뭐 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는데요.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폭넓은 얘기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같이 논의한 이 샤드가 바로 지금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샤드가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표현해 주느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겁니다. 제가 뭐 큰 힘은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작년에 좀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 영문 칼럼을 해서 오바마 보고 미국 대통령 보고 칼럼을 써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전략적 인내, 전략적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를 좀 바꿔라. 그리고 당신네들 바꾸는 게 미국의 국가의 얘기도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나마 민주당이라서 조금은 나은데 앞으로 뭐 공화당이 되든 오바마가 계속 있는 한 지금 많은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보고 많은 분들이 기대 반 한데 아닙니다. 전혀 제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계속 도발과 강경화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이용해서 얼마나 견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리밸런싱 전략, 재균형 전략. 애슐린 카터가 한국에 와서 한미 국방장관하고선 지금 말을 잠깐 이상한 말 했지만 미군 기지에 가서 정확한 얘기를 했죠. 굉장한 발언을 했죠. 엄청난 무기 다 갖고 올 거다. 이제 중국 애슐린 카터는 MD 강화론자입니다. 예, 사실은 미국 방어제 또 마음 있는 얘기 그거 다 했어요. 우리는 스텔스도 올 거고 전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즉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전략으로 어떤 물자도 그렇고 전부 다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과거사도 제대로 반성 안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지금 군사 주권화, 군사화를 주는 명분을 주는 지금 미국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미국 역사에 남을 거예요. 이 잘못이. 한미일에 또 한미일에서 한국 남한 정부가 또 전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대책을 못 잡고 한미일로 지금 동맹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주권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족한
4, 5개월 전에 칼럼을 실었는데 미사일 발사 핵 실험하지 마라. 그거는 미국 강경파만 좋아하는 일이다. 미국 군수업체만. 그래서 다행히 한미 훈련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까지 안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 북한도 지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워낙 미국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안 북미 관계도 하나도 안 변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보수 정권에다가 또 남북 관계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또 이렇게 중국 나름대로 커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에는 참 어렵다. 오바마 정권이 이제 지금 2016년 벌써 대선 레이스가 어제 시작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를 했는데요. 오바마가 한 1, 2년 안 남았는데 오바마 행정부 안에는 참 어렵다. 예. 그리고 오바마가 바뀌어서 공화당으로 가든 힐러리 클린턴이 잡든 누가 잡아도 또 바꾸기 어렵다. 왜 이래 어렵냐면 미국이 군사적 이익을 굉장히 중국을 제어해야 되겠다는 세계 경찰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 많은 돈을 씁니다. 무기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잘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부도 이 박근혜 정부도 어떻게 국제 정치를 그리고 국가 이익을 살필 거냐 하는 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5년 10년 가면은 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은 뭐 빼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꼭 또 판단할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얼마나 지켰냐는 거를. 지금 중국이 거대 강국이 되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력은 이미 중국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고 북한 역시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판단을 잘해가지고 미국은 어차피 이렇게 초강경책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냥 강대강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어떤 북한을 인정을 해줄까? 미국 인정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뭐 북한은 또 어떻게 가야 될까? 이 한반도 정책에서 역시 판단을 잘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외난데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미국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혹시 미국 관계자들이 한국에서도 듣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대여하는 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 이 샤도 문제를 해갖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해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오겠다는 건데 다시 이렇게 한반도로 오고 다 오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중국을 막을 수 있을 거며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될까? 이것도 미국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동아시아에 재균형을 하겠다는 걸 일부분 철회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한국 정부는 지금 박근혜 정부도 기댈 것도 한 개도 없지만 시급히 이 기회에 거리 전략을 둬야 된다는 거죠. 거리 전략을. 네, 미국과 거리 전략에서 중국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샤드가 아주 표본적인 겁니다. 샤드가. 거리 전략을 해야 되고 북한도 이 기회에 실리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실리 전략을. 이렇게 지금 너무 미국이 근 60년, 70년 동안 북한 정권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완전히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속 적대화 시키니까. 근데 이게 적대화는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계속 적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전략은 북한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전부 다 북한은 곧 무너진다는 게 아직도 국무부 기본 방침이고 4, 5년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국무부가 잘못하는 거는 자기네들 10년 전에도 북한의 행군 때도 5년도 안 간다 했지 않습니까? 4년도. 이게 북한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 텀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그렇게 우리 군사 전력, 뭐 이렇게 어떤 핵무기라든지 이런 실험 그게 과연 그걸로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뭐 개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특히 뭐 우리는 이제 뭐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 대미 관계, 대중국 관계를 비롯해서 외교 국방 문제를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고 중요한 시국인데 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 뭐 운명, 정세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보도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주제로 김원희 선생님과 대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특집 대담 사드 그 숨겨진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